강추위가 물러가고 모처럼 포근한 휴일을 맞아 지리산 눈꽃 축제장에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공로 연수 거부로 시작된 김제시 인사 파문이 이번엔 김제시 의회 의장 딸의 채용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개통됐지만 섬 주민들이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물 가공업체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를 위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오랜만에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휴일을 맞아 눈꽃 축제가 열리는 지리산 바래봉에는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래봉 철쭉 가지마다 눈이 내려앉아 군락지에는 눈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지리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그림과 같은 설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데 눈은 하얗게 펼쳐진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 아래 하얗게 펼쳐진 눈썰매장. 출발 신호와 함께 썰매들이 일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출발선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수십 차례. 추위는 저 멀리 달아나고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남원에 오니까 눈도 많고 눈썰매장도 애기들도 타고 어른들도 타고 썰매장도 있고 다양하게 놀거리가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밤새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추억의 썰매를 탑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송곳을 얼음에 힘껏 찍어보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는 해발 600m의 지리산 자락에서 열립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대 눈꽃축제 중 하나로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공로 연수 거부로 시작된 김제시 인사 파문이 이번에는 김제시 의회 의장 딸의 채용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장의 딸이 김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인데요. 국장 간의 민감한 기습 인사를 의장이 혼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행정지원국장과 공로 연수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장의 맞교환 인사를 동의했다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공로연수 파문 속에 민감한 기습 인사를 의장단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장은 뒤늦게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좀 클 줄은 좀 몰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장의 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장의 딸이 지난해 8월 김제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딸을 뽑아준 만큼 의장이 김제시의 무리한 기습인사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가성 동의라는 의혹입니다. 딸의 채용 이후에 집행부의 어떤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어떤 대가성 이런 승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은 딸이 채용되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며 관련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시 의회 의장의 딸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도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제시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동시에 응시 원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3명만 지원한 가운데 의장의 딸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김제시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을 뽑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를 낸 당일인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응시 원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며칠간 먼저 공고를 한 뒤 별도로 접수 기간을 갖는 일반 채용 공고와 다릅니다. 김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뽑을 때는 미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응시 자격, 채용 예정 인원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 사실을 게시해 널리 알린 뒤 따로 접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미 결혼이 예상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달리 해석했습니다. 공고 기간 내에 접수를 받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 업무 특성상 저희가 지금 생활기능 부서라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 공고 때문에 지원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한 인물이 바로 김제시 의회 의장의 딸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인데도 해당 부서는 급여가 적어 경쟁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몰랐고 공무적인 게 관리는 해보는 것이 좋고 복수가 적어요. 그래서 어떡하 이게 경쟁이 또 오고 그런 거예요. 김제시 의회 의장 딸 채용을 놓고 여러 의혹이 커지면서 의장과 김제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개통됐지만 이 섬 주민들이 시내에 위치한 옥도 면사무소를 찾아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옥도 면사무소에 대한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에 문을 연 옥도면 사무소입니다. 옥도면은 고군산 군도 등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배를 타고 온 주민들을 위해 군산 내항에 면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대부분의 섬이 육지가 돼 옥도 면사무소의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눈이라도 많이 오면 아예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섬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꼼짝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거예요. 옥도면 사무소 직원들 역시 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반나절은 허비해야 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만 한 2시간 정도를 잡아야죠. 가서 일 보는 거 제일 하고 일 보고 뭐 보면 이제 오전 정도는 이제 시간이 보낼 수밖에 없죠. 군산시는 연도와 계화도 등이 여전히 섬으로 남아 있다며 면사무소 이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는 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육지가 된 섬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내부 개발에 따른 인허가로 인한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라 할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익산에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팥과 콩을 가공해 분말과 시리얼 등을 만드는 농산업체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팥을 이용한 차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생산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어 인력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네, 이번 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홈쇼핑에 진출해가지고 매출 증대 및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농산업체 70여 곳에 100억 원을 지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많은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 기획과 시제품 개발, 연구 설비, 판로 개척 등 8개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 특허 3만 4천여 건을 자금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이런 특허 기술을 받아가지고 가공하고 농업인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10배, 20배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될 것이다. 재단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실효성 있는 불법 주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일 의원은 제천 사고처럼 불법 주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대형 참사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 차원의 특별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가능한 행정 규정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교사 대부분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유초, 중, 고 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 대다수는 정치권 기본권과 정치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6차 산업 기반 조성과 운영 주체 육성,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 등에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5곳으로 전라북도는 올해 2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한 곳당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항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 항만 역사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군산시가 1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에 문을 여는 근대 항만 역사 박물관은 지난 1899년 개항 이후 군산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 교육관과 전시관, 전망대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전주시 서신동 한 사거리에서 시외버스가 직진하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살 김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24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